안녕하세요. 김치 프로젝트 인생 후반기 준비하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 프리젠테이션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소망 소사이어티 신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의 이은정입니다. 저희는 UC 샌프란시스코의 벤 타팍 박사팀과 함께 김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은정 박사님, 많은 분들이 김치가 뭐지? 먹는 김치인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김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김치는 Korean Invested in Making Caregivers Health Important의 줄임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갑작스러운 이번과 같이 어, 최신 연구 결과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에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합하게 번역해서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 김치 프로젝트에는 저와 이은정 박사님, 그리고 벤 박사님, 벤타팍 박사님 외에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리 린퀘스트 박사님이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로,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알링턴의 캐시 리 박사님과 에이션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미디어의 데이비 최가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고요. 남보라 박사님, 니콜 판, 김보빈, 다렌 황, 엘리자베스 리가 또 김치 리서치 팀 멤버로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 4명 중 3분은 본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가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고자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요. 시니어 4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6명 중 1명은 입원을 하고 또 낙상의 경우 매년 시니어 4명 중 1명이 낙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니어 5명 중 1명은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의사소통하고 생각하고 자기 관리와 같은 일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할 연구인 김치 프로젝트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 리 링퀘스트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Plan Your Lifespan이라는 웹사이트를 테스트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크게 두 그룹이 참여하였습니다. 한 그룹은 이 웹사이트를 사용한 그룹, 또 다른 한 그룹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신체 활동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서 이분들이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얼마만큼 자신감을 키웠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해보니 Plan Your Lifespan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 그룹이 재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 Plan Your Lifespan 이 웹사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lanyourlifespan.org라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방문을 하실 적에 아직은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편한 자제분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계획을 같이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Plan Your Lifespan의 5가지 토픽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 한국어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시니어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된다면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아프고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 있고요. 또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입원 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원이 있는지, 지역사회 내 재가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입원 후에 재활 치료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2, 3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짧게 또는 한 달, 2달 이상씩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입원 후에 재활은 신체를 강화하고 더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박사님, 이 물리치료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물리치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 물리치료, 재가 물리치료, 급성 재활치료, 그리고 아급성 재활치료인데요. 먼저 외래 물리치료와 재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두 물리치료는 댁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에 고려할 치료인데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갑작스러운 입원 후 시술이나 수술이 끝난 뒤 막 퇴원을 한 경우에 여전히 몸이 아프거나 허약할 수 있어요. 만약 운전이 가능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면 외래 물리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에 2, 3회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장비를 이용해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없거나 외래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재가 물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가 물리치료는 치료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 물리치료 장비들을 가지고 주 2, 3회 정도 방문을 할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외래 물리치료 그리고 재가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메디케어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끝난 뒤에 의사가 아직 퇴원이 무리이다 판단되면 급성 재활 또는 아급성 재활을 권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 재활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재활로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강도가 덜 필요한 경우에는 아급성 재활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Skilled Nursing Facility, 한국말로 전문 간호시설 또는 전문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외래 물리치료나 재가 물리치료하고 다르게 급성 재활과 아급성 재활은 매일매일 물리치료가 필요하고요. 아급성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치료고요. 하루 또는 최대 3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급성재활 역시 매일매일 물리치료를 하지만 아급성보다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급성재활이나 아급성재활 모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메디케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외래 물리치료, 재가 물리치료, 급성 재활, 아급성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환자가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을 장소를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퇴원할 때 특별히 굉장히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고 전문 간호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퇴원하는 경우에 근처 시설 목록을 제공받고 그중에서 전문 간호시설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프고 아파서 입원한 후에 퇴원을 할 때 이 결정을 바로 내리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국인들 위주로 이런 도움을 주는 전문 간호시설을 알아놓는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주변에 한국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더라도 그 시설 내에 한국말이 가능한 스텝이 있다든지 한국말이 가능한 간호사나 의료진이 있다든지 한국말이 가능한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내가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메디케어에서는 이런 모든 전문 간호시설 목록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별점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박사님,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medicare.gov를 쳐보세요. 그럼 다음에 보이는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보이는 Find Care Provider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때 왼쪽의 메뉴에서 Nursing Home Including Rehab Services 요양원이지만 그래도 이런 재활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전문 간호시설,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곳에 여러분 댁의 집 코드를 적고 서치를 누릅니다. 저는 LA, 로스앤젤레스의 집 코드인 90006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 댁이나 이 집코드에서 가까운 전문 간호시설부터 먼 기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디케어는 이렇게 리스트 보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 그 메디케어가 5점 만점의 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점 만점의 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네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근처에서 가까운 곳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물론 병원이나 의사가 그 전문 간호시설을 리스트를 줄 거지만 그래도 아픈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면 굉장히 어, 허둥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기관을 이렇게 미리 알아둔다면 갑작스러운 입원과 그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모든 재활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또 운전을 할 만큼 다리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장복이나 식사 준비 같이 내가 항상 하던 일들이 할 수가 없고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퇴원 후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별히 목욕이나 화장실 사용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집에서 우리 가족이나 나의 친한 친구 또는 이웃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료 간병인을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입원에 대비해서 특별히 한국말이 더 편하신다면 한국말이 가능한 재활치료 기관들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료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갑작스런 입원 그리고 그 입원 후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에이전시를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료 간병인들을 이제 그 간병인들이 있는 에이전시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주변에 한인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에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한인 기관들이 없거나 정보가 없을 때에는 미국 가정간호협회 Home Care Association of Ameri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주변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www.hcaoa.org를 한번 쳐보세요. 입력하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런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Find the Home Care Provider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맨 왼쪽에 다시 빨간 줄로 보이는 Find an HCAOA Provider near you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댁에 집 코드를 넣으시고 또 몇 마일 내에 있는 기관을 찾으실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썼던 90006에다가 20마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누르시는데요.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면 여러분 댁 근처에서 유료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케어 에이전시 리스트가 쭉 나올 겁니다. 여기서 미리 받아보시고 혹시나 거기에서 아시안이나 뭐 한인들이 있는 그런 홈케어 에이전시를 찾을 수 있고요. 특히 아시안이나 한인들이 많지 않은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웹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도 또 다른 지역 자원이 있을까요? 그럼요. 각 주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돕는 자원이 제공되는데요. Area Agencies on Aging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AAA라고 간혹 부르는 지역 노인 복지국입니다. 저비용 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우리 한번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ldercare.acl.gov를 한번 쳐보세요. 가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댁의 집 코드를 적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 코드를 넣으시면 여러분 댁 근처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노인복지국과 다른 기관들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갑작스런 입원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나 잊어버리셨거나 바빠서 미리 알아보지 못하신 경우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소셜워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재활센터에는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댁으로 돌아갔을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셜워커들이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셜워커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입원을 알아봤는데, 자, 이거 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입원을 하게 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요. 누가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해주고 물을 주고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 잔디를 깎아주거나 눈을 치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대신 약을 받아오거나 우리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나 아마존 딜리버리 같은 이런 배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다면 근데 아무런 생각을 해놓지 않았다면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상황들을 미리 고려해 두시고 누가 내 반려동물과 산책을 해줄지, 우편물을 받아줄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미리 정해놓고 그분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재활치료, 어느 전문 간호시설을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 혼자 알고 계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의 계획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 박사님,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될까요? 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바 필요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갑작스런 입원을 하게 됐을 적에 반려동물이 있다면은 미리 얘기를 해놔야지만 반려동물도 또 케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피하려고 하십니다. 내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되기 싫어서 문제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피하면 미래에 모든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고 또 같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은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 계획이 어떤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대화를 꺼려 하시는데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김치 프레젠테이션에 가봤는데, 거기서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너 도와줄 수 있니? 한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누구랑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겠죠.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는 내 주변의 이웃들,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닌다면 내가 종교기관에서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전 의료 지시서에 내 대신 의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치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미리 준비해 놓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재활치료는 뭐가 있는지, 또 메디케어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노스터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주변에 계신 가까운 분들과 나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갑작스런 이번 프레젠테이션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찾아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플랜 유어 라이프 스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셔서 스캔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한 그 자료들이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연구가 한인 커뮤니티에 더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김치 웹사이트 김치.ucsf.edu를 방문해 주세요. 방문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룬 갑작스런 입원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레젠테이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용한 정보를 위해 저희 김치 웹사이트 김치.ucsf.edu나 planyourlifespan.org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